4단원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로그 함수, 지수로그에 관련된 형태의 문제가 등장했을 때 제일 먼저 하라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로그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 지수로그 방정식, 부등식,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립조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성립조건이라는 거는 일단 밑이 0보다 크고 밑이 1이 아니고, 그 다음에 로그의 경우에서는 진수가 0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들이 일단 먼저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까먹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단 지수로그의 계산에서 가장 핵심 부분 중에 하나가 밑을 맞춰야지 연산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밑을 맞추고 시작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립 조건을 먼저 체크해 놓으신 후에 밑을 맞추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연산을 연결시키거나 문제풀이에 들어가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좀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를 좀 그려볼 거냐면 y는 2의 x라는 형태의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볼게요. 자,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배우면 나중에 다 알겠지만 일단 모를 때는 값을 넣어보세요. x에 대해 0을 넣으면 1이라는 자리에 찍히겠죠. 자, 그 다음에 x에다 1을 넣으면 2라는 자리에 찍힐 거예요.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4라는 자리에 찍힐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분의 1이라는 자리에 찍힐 거예요. 이 것들을 쭉 이어보면 아래서부터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을 취합니다. 자, 이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그래프를 하나를 그릴 텐데 어떤 걸 그릴 거냐면 y는 3의 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먼저 0일 때, x가 0일 때는 1일 거고 당연히 3의 0승이니까 1일 때는 3을 찍고 2일 때는 9를 찍어서 더 높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생기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는 이거 위로 가느냐? 아니죠. 마이너스 1일 때는 3분의 1이니까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죠. 이게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0을 기점으로 이렇게 모양 표시가 되겠어요. 됐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y는 ax라는 그래프, 나중에 총 정리를 하겠지만 이게 여기에서 a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이게 뭐가 되냐면 증가함수 형태를 취합니다.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이에요. 모양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그려볼 거냐면 y는 2분의 1의 x라고 해서 밑이 1보다 작은 놈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러면 0일 때는 당연히 1을 지나고, 특징이 0일 때는 얘가 1을 지나는구나, 반드시 지나는 점이 고정되어 있는 점이 있구나 라는 걸 보시고요. 자, 얘는 거꾸로 마이너스 1일 때 2를 지나고 마이너스 2일 때 4를 지나고 1일 때 2분의 1을 지나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0,1을 지나서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감소되고 있는 형태의 모습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y는 3분의 1의 x라고 되어 있는 놈입니다. 자, 얘는 0일 때 1이고 마이너스 1일 때는 3을 지나고 마이너스 1일 때 9를 지나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급격히 내려오다가 여기서 아래로 통과해서 아래쪽으로 더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예요. 자, 여기서 좀 특이한 형태를 좀 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2의 x, 3의 x, 2분의 1의 x, 3분의 1의 x 이런 지수함수는 나중에 가면 전부 다 여기 x축으로 점점점 가까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요 뒤에 얘도 x축으로 점점점, 위치는 좀 다르지만 x축으로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죠. 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 만나지는 않습니다. 점근선이라는 거.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점근선을 같이 그리고 같이 끌고 다니셔야 돼요. 왜냐하면 점근선의 부분에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그 부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점근선을 같이 그려라. 그냥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그래프만 그리지 말고 점근선 항상 같이 그려놓고 그거를 이동했을 때 끌고 다녀라 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했던 거를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y는 ax라고 되어 있는 이 함수에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닐 때 a가 1보다 클 때는 아까 봤듯이 증가함수입니다. 아래서부터 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이었죠. 자,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감소함수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일단 그리고 a가 1보다 클 때 a 값이 커질수록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y축에 좀 더 점점 더 근접했었죠. 모양이. 자, 그 다음에 a가 0에서 1 사이일 때 a 값이 작아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자, 보세요. 2분의 1과 3분의 1 이런 식으로 3분의 1, 4분의 1 점점 좀 작아질수록 이 y축에 점점 접근하는 형태의 모습이 생깁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되게 많이 강조했던 거 뭐냐면 점근선이라는 걸 같이 갖고 다녀라. 점근선인데 이게 뭐냐면 y는 0, 즉 x축이에요. 우리가 식으로 했을 때는 y는 0이고 그냥 x축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y는 0이라고 알고 계시는 게 나중에 써먹기가 더 좋습니다. 이동할 때 x축은 이동식을 쓰기 어렵지만 y는 0은 이동하는데 어떻게 이동되는지 표현하기 좋기 때문에 점근선을 항상 같이 써가지고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지수함수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지수함수에서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로그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럼 y는 x에 관한 대칭을 시켰으니까 역함수의 관계가 있겠죠. y는 x에 관한 대칭이다. 로그 함수는 좀 기억을 하시고 지수와 로그가 같이 등장했을 때는 꼭 기억하실 게 얘네들은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y는 x에 관한 대칭성을 갖고 있다. 라는 사실을 꼭 써먹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함수를 두 개를 좀 그려놨어요. y는 2x, y는 3x의 그래프를 그렸고 여기에 y는 x라는 선을 그려놓고 접습니다. 먼저 y는 2x에 관한 역함수를 보면 얘를 1로 접으면 여기 0,1인 게 1,0으로 나올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대칭성 y는 x에 관한 대칭성을 갖고 얘가 y는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입니다. 자, 다음에 3의 x의 그래프를 여기서 바꿔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얘는 다시 1,0을 지나게 되겠고 보면은 얘는 y축에 점점 더 가까이 있었죠. 그럼 로그 3의 x는 이렇게 x축에 더 가깝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표현이 됩니다. 잘 보시면 밑이 2에서 3으로 커짐에 따라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x축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는 점근선을 같이 끌고 다녀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원래 지수함수에서는 x축이 점근선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로그함수에서는 꼭 옆으로 뒤집혀 있으니까 여기 있는 y축, 즉 x는 0이라고 되어 있는 요 놈이 뭐가 되냐면 요 놈이 점근선이 됩니다. 점점 가까이 접근하는 선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에 밑이 1보다 작은 놈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이 1보다 작은 그래프의 지수함수를 좀 그려보면 y는 2분의 1의 x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겠죠. 자, 얘를 y는 x라는 선을 기점으로 대칭을 시키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여기 있는 뒤쪽에 있는 이쪽 부분이 이쪽으로 나올 거고 여기 1,0을 지나서 이쪽 부분이 이 반대편으로 오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의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의 그림이 y는 로그의 2분의 1의 x의 그래프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다시 y는 3분의 1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얘가 y는 3분의 1의 x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서 y는 x의 대칭이니까 이 점을 기점으로 여기 있던 요 그 x축을 접했던 거는 이쪽 y축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겠고 내려와서 안쪽으로 더 파고들어서 이렇게 x축에 더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로그 3분의 1의 x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더 작아질수록 x축에 좀 접근하는 형태의 모습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점근선은 뭐냐? 점근선이 y축, x는 0이 점근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로그 함수에서의 점근선은 여기 진수 부분이 0이 되게 하는 자리로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보여요. 그걸 기점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판단하는 거는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뭘로 보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진수 부분이 0이 되는 쪽에서 이거에서 점근선이 등장한다 라고 보시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걸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y는 로그 ax라고 되어 있는 요놈,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죠. 아까 봤지만 그래프에서 1보다 크면 이런 식의 그래프였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a가 1보다 작으면 얘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가 1보다 클 때 a가 커질수록 x축에 가까워진다. 즉 y는 로그 2x. 선생님은 일반식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를 갖고 기억을 하시면 잘 안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로그 2의 x보다 로그 3의 x가 더 가까이 붙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 값이 점점점 작아질수록 x축에 점점 가까워진다. 이게 y는 로그의 2분의 1의 x, 얘는 y는 로그의 3분의 1의 x. 이것처럼 점점점 작아질수록 이쪽으로 점점 접근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점근선, 즉 x축. 이게 잘못 써놨네요. x축 y는 0. 이것이 결국 뭐다? 얘가 원래 로그 함수의 점근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통해서 함수가 같은 함수인지 다른 함수인지를 좀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y는 로그 2의 1-x, x 플러스 3. 이거랑 y는 로그 2의 1-x, 로그 2의 x 플러스 3. 이것이 같은 함수인지 다른 함수인지를 좀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지수로그 함수, 지수로그 방정식, 부등식 어떤 형태의 지수로그가 나오든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성립조건을 좀 먼저 좀 꼭 봐줘라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식에서는 성립조건이 뭐냐면 밑은 어차피 1보다 크고 1보다 크니까 1-x와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라는 거죠. 얘에서. 그럼 얘는 최고차항을 양수를 좀 바꿔 놓겠습니다. x-1, x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지니까 x가 마이너스 3서부터 1까지 사이에 여기서만 성립하게 돼요. 이 로그 자체가.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각각의 맨 처음에 주어져 있던 합치기 전에 주어져 있던 놈을 보시면 1-x가 0보다 커져야 하고 그리고 x 플러스 3이 0보다 커져야 되겠죠. 그럼 얘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그리고 동시에 x가 1보다 작게 됩니다. 얘하고 얘가 동일합니다. 그럼 얘는 원래 모습이 이걸 하나로 뭉치게 되면 로그 2의 y는 로그 2의 1-x 곱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모양이 돼서 얘랑 얘는 같은 모양이죠. 근데 맨 처음에 있던 이 모양의 형태하고 이 모양이 다르지만 정의되는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같은 함수입니다. 정의역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정의되고 하나로 뭉쳤을 때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같은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의역이 동일하다. 자, 다음.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3 이거와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로그 2의 x 플러스 3 봅시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는 요 전체가 0보다 커져야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이 0보다 커지는 것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얘 따로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그리고 동시에
x 플러스 3이 0보다 커져야 되겠죠. 그럼 얘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이렇게 나오겠죠. 수직선상에 표현해 보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이 동시에 성립하기 때문에 이 범위만 나옵니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만 여기에서만 정의가 돼요. 얘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과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다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에서 함수값이 다 나와요. 그래프가 다 그려진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여기만 그려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른 함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얘를 합치면 그냥 로그 2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라고 같은 그림의 모습이지만 얘가 정의되는 곳은 여기랑 여기,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서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그래프가 안 나오는 거죠. 여기 두 번째 거에서.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함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y는 로그 2의 x제곱과 y는 2 로그 2의 x. 지수 로그 쪽에 할 때 체크를 아마 했던 것 같긴 해요.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고. 자, 일단 첫 번째 거에서는 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진수가 0보다 큽니다. 그럼 얘는 x제곱이 0보다 크기 때문에 x가 0보다 커도 되고 x가 0보다 작아도 돼요. 근데 두 번째 거에서 얘를 보면 얘는 x가 0보다 크다 해서만 성립을 해요. 이게 정의역이 다르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다른 함수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y는 로그 2의 x의 제곱이라는 놈에서 얘를 아래로 내리면 얘랑 동일하게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내릴 때 y는 2의 로그에 2의 x라고 쓰지를 못해요. 왜냐면 x가 0보다 작은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x가 항상 요 자리는 양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리더라도 둘을 같이 표현하려면 절대값을 씌운 상태로 내려주셔야만 정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y는 로그 2의 x제곱은 변형시키면 2 로그 2의 절대값 x고 이쪽은 y는 2 로그 2의 x가 됩니다. 그러면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쪽을 얘는 그냥 로그 2의 x의 2배가 되니까 약간 그러니까 2배가 되는 모습으로 그려질 거예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오른쪽 편은 똑같지만 왼쪽 편에 반대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y는 로그 2의 절대값 x라고 되어 있는 놈을 한번 좀 나눠보면 x가 0보다 클 경우에는 어차피 뭐 같을 수는 없으니까 0보다 클 때는 y는 로그 2의 x, 여기 2 로그 2의 x죠. y는 2 로그 2의 x가 되겠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요거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가죠. 로그 2의 마이너스 x가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x에서 마이너스 x로 이런 식으로 값이 대체해서 들어갈 때는 x 값이 마이너스 x로 됐다는 건 y축에 관한 대칭입니다. 따라서 아까 그림 그릴 때 이렇게 0보다 큰 쪽에서는 똑같이 그려졌는데 여기 절대값 x는 0보다 작을 때는 y축 대칭시킨 이런 그래프가 하나가 더 나와야 돼요. 두 군데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다른 함수입니다. 왼쪽 편은 두 군데, 오른쪽 편은 한 군데에만 등장합니다. 그래프가. 자, 네 번째입니다. y는 로그 2의 x 세제곱 이거랑 y는 3 로그 2의 x랑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의역은 x 세제곱인데 얘는 0보다 크죠. x 세제곱이 0보다 크면 당연히 x는 0보다 크다 해서만 정의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얘도 정의역이 x가 당연히 0보다 크죠. 같은 정의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y는 로그 2의 x 세제곱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로그 2의 x로 만들어주면 얘랑이 지금 같은 모습이죠. 정의역도 똑같고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은 함수입니다. 자,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설명하여라 라고 한 문제입니다. 자, 1번 y는 로그 2의 x인데 뭐 당연히 얘는 여기 있는 그 진수 쪽이 0보다 큰 데에서만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0을 기점으로 0보다 큰 쪽에서만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는 로그 2에 로그 2의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일단 이 안쪽에 있는 요 놈이 이 전체 바깥쪽에 있는 로그 2, 맨 바깥에 있는 로그의 진수 부분입니다. 따라서 로그의 2의 x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결국 정의역의 범위인데, 여기서 다시 또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x가 0보다 크다는 성립조건 하에서 이 뒤에 거를 로그 2의 1이라고 만듭니다. 0은 로그 2의 1이니까. 그래 놓고 얘를 지워서 x를 찾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건 x의 범위니까 x의 범위를 찾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x는 1보다 크다인데 0보다 크다 범위에서 하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1보다 크다가 정의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뭐 가장 기본 영역 꼴이기 때문에 당연히 x가 0보다 크다 해서 정의가 되겠죠. 이게 정의역입니다. 원래 정확하게 정의역을 표시할 때는 정의역은 집합이에요.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애들은 다 집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의역을 구하라 라고 하면 원래는 이렇게 됩니다. x바 x는 0보다 큰 이런 x들을 모아둬라 라고 하는 집합으로 표시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그렇죠? 맞는데 간략하게 그냥 범위만 표시해서 체크한 겁니다. 답안에서 정의역을 써라 라고 하면 집합으로 표시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거 하겠습니다. 로그 2에 로그 2분의 1의 x의 정의역을 보면 로그 2라는 놈의 진수가 요거이기 때문에 요 놈이 로그 2분의 1의 x라는 놈이 0보다 커지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성립조건 x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조건은 일단 기억을 하시고, 여기 있는 놈을 우리가 x를 구하고 싶으니까 로그 2분의 1의 1 같은 밑을 갖고 있는 이런 놈으로 만들어줍니다. 얘를 떼내시면 되는데 꼭 기억하실 게, 밑이 1보다 클 때는 플러스,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부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떼거나 붙이시면 돼요. 왜냐면 밑이 1보다 크면 증가라서 원래 상태의 x값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감소돼서 x값의 순서를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밑이 1보다 작은 지수나 로그를 떼거나 붙일 때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떼거나 붙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를 서로 없앴기 때문에 x의 값이 어때요? 1보다 작아지겠죠. x의 값이 1보다 작아집니다. 근데 원래 전제 조건에서 0보다 크다고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것이 정의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y는 ex라는 지수함수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y는 f의 절대값 x라고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얘는 뭐가 되냐면 x가 0보다 클 때는 fx가 그대로 나올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f에다가 마이너스 x가 됐습니다. 자,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했죠? 얘는 x가 반대편으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렇게 y축에 가는 대칭입니다. x에다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따라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0보다 클 때는 2x를 그대로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이거를 y축 대칭을 이렇게 시켜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1이겠죠. 그래서 이쪽 편은 y는 2의 x, 이쪽 편은 y는 2의 마이너스 x, 뭐 이런 식으로 모행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절대값 y는 fx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y가 0보다 클 경우에는 y는 2의 x 그대로고요. y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y가 2의 x, 뭐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y는 2의 x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y 대신 마이너스 y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y 값을 아래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x축에 관한 대칭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y가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이렇게 y는 2x 그래프를 그대로 하고 y가 0보다 작을 때는 x축에 관한 대칭을 시켜서 이렇게 모양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y는 마이너스 2의 x, 이걸 한꺼번에 그린 게 이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y는 절대값 f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y는 절대값 fx라고 되어 있는 요 놈은 뭐냐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fx를 그대로 쓰는데 fx가 0보다 작으면 뭐가 돼요? 0보다 작으면 fx에다 뭘 붙여야 돼? 마이너스를 붙이는 형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음수가 되어 있을 때는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 가마 올려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얘 그래프를 보면 y는 2x라는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0보다 항상 커지죠. 0보다 작은 놈이 없어요. 그럼 다 0보다 크니까 0보다 큰 거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y는 2x 그대로입니다. 로그 함수에서는 약간 달라질 거예요. 그거는 로그 함수 가서 다시 한번 그래프를 좀 그 같은 모습으로 좀 그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y는 fx라고 어느 때 이렇게 되냐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 때, 뭐 등호는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큰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넣겠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원래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y는 fx라는 2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y는 2x 0보다 크거나 같은 때.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아졌어요. y는 0보다 크고. 그럼 x가 0보다 작아졌으면 y는 f의 마이너스 x, x 대신 마이너스 x만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y축 대칭입니다. 이렇게 y축 대칭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는 그대로인데 y 값이 0보다 작아져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y가 fx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던 놈을 1로 이동시키는 게 y 대신 마이너스 y니까 얘는 x축에 관한 대칭이죠. 원래 있는 0보다 큰 쪽에 있는 놈을 이렇게 대칭 이동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y가 f의 마이너스 x가 되는 형태죠. 그럼 이건 뭐냐면 원래 있던 놈을 이렇게 이동시킨 거라 얘는 x축 대칭을 한번 시키고 또 y축 대칭을 한번 더 시키는 형태예요. 이걸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원점 대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점 대칭을 해라 라고 얘기해도 x축 대칭, y축 대칭을 한 번씩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원래 있던 놈을 x축으로 대칭시키고 다시 y축으로 대칭시키니까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요. 그래서 절대값 x, 절대값 y가 두 군데 잡혀 있는 경우는 일단 0보다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x, y가 0보다 큰 거 그린 다음에 x축, y축 다시 원점으로 대칭시켜서 사방으로 접어서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5번부터 8번까지는 y는 로그 2분의 1의 x의 그래프를 좀 바꿔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y는 g의 절대값 x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그래프는 y는 g의 x,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g에다가 마이너스 x,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의 대칭? 얘는 y축 대칭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0보다 클 때는 y는 로그 2분의 1 x를 그대로 그려주는 겁니다. 원래 그대로 그려놓고 0보다 작은 쪽에 얘를 대칭시킨 이런 식의 그래프를 한번 더 그려주시는 것이 여기 y는 g의 절대값 x의 그래프입니다. 자, 다음 절대값 y는 g의 x, 즉 y는 g의 x, y가 0보다 클 경우에 y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y가 g의 x 이렇게 되는 거라 먼저 y가 0보다 큰 그림만 그립니다. y가 0보다 큰 건 여기죠. 그래 놓고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갔기 때문에 0보다 작은 쪽으로는 이렇게 x축에 관한 대칭인 형태로 모양을 이렇게 잡아줘서 빨간색의 그래프가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그래프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거. 여기
식이 약간 그 7번, 8번이 겹쳐져서 나왔는데 아마 그 받으시는 종이에는 좀 바뀌어 있을 겁니다. y는 절대값 gx의 그래프고 일곱 번째가, 여덟 번째가 절대값 y는 g의 절대값 x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y는 g의 x, 일단 g의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g의 x고 g의 x가 0보다 작으면 y는 마이너스 g의 x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0보다 클 때, y값이 0보다 클 땐 그대로 그리고 y값이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이라는 얘기니까 얘를 위로 감아서 이렇게 이 위쪽으로 감아 올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x축 아래쪽에 있는 거를 x축 위쪽으로 다 감아 올려라 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 절대값 x와 절대값 y가 다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는 이 일사분면의 점,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걔를 x축 대칭, y축 대칭,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이쪽으로 원점 대칭 형태를 표시하시면 이렇게 원래 그래프에서 x축 대칭, y축 대칭, 다시 원점 대칭을 시켜서 그려준 모습이 절대값 y가 이 절대값 x라고 돼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함수를 다음 함수를 평행이동이나 또는 대칭이동을 해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2x가 y는 4 곱하기 2x가 돼 있는데, 지금 얘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밑이 맞아야 됩니다. 밑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놈을 요 4를 2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y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이기 때문에 얘는 y는 2의 x 플러스 2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됐기 때문에 얘가 이동을 어떻게 준 거냐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평행 이동을 해놓은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y는 2의 x라고 되어 있는 놈이 y는 3 곱하기 2의 x라고 되어 있는 요런 놈으로 변화가 됐는데, 여기 있는 이 3이 밑을 맞춰서 2로 표현이 가능하냐, 3을 강제로 2의 밑으로 표현이 가능하냐 이 얘기인데, 이거는 이 위에 올라가는 요 놈을 로그로 조정을 해주면 가능하죠. 얘랑 얘랑 자리를 바꿔주기 때문에 이것이 2, 3이 바뀌어지면서 3이랑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y는 3 곱하기 2의 x는 2의 로그 2의 3 곱하기 2의 x 이렇게 돼서 밑을 2인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y는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얘는 얘로 어떻게 된 거냐면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분의 3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y는 2의 x랑 y는 2x라는 것인데, 여기 있는 놈은 y는 이게 2x라고 돼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2배만큼 이동했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밑을 맞추면 얘는 밑이 4의 x 형태가 되기 때문에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으로는 얘가 만나질 수가 없어요. 뭐 회전이동 뭐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곡률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y는 4의 x나 s에서 y는 2의 x는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으로는 절대로 같이 겹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2의 x가 y는 로그 2의 4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로그를 변형시키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 이런 식으로 로그 2의 x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모형 표현이 가능하겠죠. 로그 2의 x 플러스 2니까 얘는 전체의 값을 이만큼 들어 올렸기 때문에 2로 어떻게 이동시키냐면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로그 2의 x에서 로그 2의 3x로 갔는데 얘는 뭐 앞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네요.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x.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얘는 숫자입니다. 그냥 파이, 그런 숫자. 뭐냐면 우리가 그 숫자이지만 그 무한이 계속 그 커지긴 무한 숫자이기 때문에 무한소수인 경우에 이걸 표시할 수 없을 때 이런 기호적인 형태로 표현할 뿐이지 얘는 원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로그 2의 x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키기 때문에 얘는 y축으로 평행이동해서 겹치게 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 로그 2의 x랑 y는 로그 2의 2x랑 얘 겹치냐 안 겹치냐 이건데, 일단 그래프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식에 관한 설명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프적으로 이렇게 y는 로그 2의 x라고 되어 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이것에 2배 시켰어요. y 값을 2배 시켰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가 x가 있으면 원래 이 값에 2배가 되는 이 자리가 되는 거고, 여기가 x가 있으면 이 값에 2배가 되는 이런 자리에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이 값에서 y 값이 2배가 되니까 1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와서 아래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으로 만날 수 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강제로 밑을 맞춰보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y는 2의 로그 2의 x라고 되어 있는 놈에 밑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을 어떻게 맞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그냥 로그 2에 x에 제곱하면 1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있던 x의 형태의 모습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좀 다루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안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2를 강제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분자가 1이고 분모가 2분의 1이 되게 하는 형태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면 이런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로그 a의 m, b의 n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이 위에 건 위로 떨어지고 아래 건 아래로 떨어져서 얘가 m분의 n의 로그 a의 b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 위로 올라가고 얘는 이 지수의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면서 어떤 모양이 되냐면 로그의 2의 2분의 1의 x 이렇게 돼서 이게 뭐가 되냐면 얘는 로그의 루트 2의 x라고 돼서 기존에 있던 이밋하고 여기 있는 이밋이 달라지죠.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함수가 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제로 밑을 맞추려고 했던 그런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같은 종류의 함수가 나오지 않아요. 자,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y는 2의 x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 뭐 알고 계실 거예요.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고 로그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바로 바꾸면 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나중에 좀 더 복잡한 형태를 다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드는 방식에 대한 걸 한 번 더 연습을 해보고 갈게요. 자, 일단 해야 될 건 정의역, 공역, 정의역, 치역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x는 실수 전체가 되겠고요. 자, y는 당연히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왜냐면 지수가 0보다 크다 해서 그 치역이 나오니까. 자, 일단 역함수를 만들려면 x랑 y랑을 먼저 바꿔 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2의 y는 x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밑이 2인 로그를 취해서 y를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역함수에 있는 요 놈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y를 내려주면 뭐가 되냐면 y는 로그의 2의 x가 되고, 여기 있던 놈에 원래는 이걸 적으셔야 돼요. x, y를 바꿔서 x가 0보다 크고 y는 실수 전체가 된다는 걸 적으셔야 되는데, 이 자체로 x가 0보다 크다가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따로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나중에는 반드시 범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정의역, 치역에 대한 형태를 반드시 적고 시작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거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지수 로그 함수는 간단하게 이제 그 자체로 정의역 자체가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로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얘는 x가 로그 3의 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y를 구하려고 하는데 원래 이제 그 a의 x가 b가 됐을 때 얘에 대응되는 게 x는 로그 a의 b다라는 걸 사용하면 당연히 y는 3의 x다라는 거 금방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이게 기본이긴 하지만 나중에 가면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그 부분을 없애고 싶으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강제로 로그를 만들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3의 x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를 지우면 그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까먹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로그를 지우고 싶으면 로그를 똑같이 만들고 지수를 지우고 싶으면 지수를 똑같이 만들고 뭐 이런 형태로 모습을 잡으라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3번 로그 3의 x-2에 관한 형태의 정의형, 그러니까 그 역함수를 구해라라고 되어 있죠. 얘는 x는 로그 3의 x y-2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y-2라는 전체가 뭐가 되냐면 3의 x가 되니까 y는 3의 x 플러스 2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어려운 내용 역함수는 아니긴 하지만 어떻게 바꾸는 건가 한번 보시라고 모양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형태의 역함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y는 2분의 1의 2x-2의 마이너스 x의 역함수를 구하는데, 자, 봅시다. 일단 얘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뭔지를 한번 보면 x랑 y를 바꿔서 y를 구하는 겁니다. 2의 y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구할 게 y는 형태로 x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y를 구해야 되는데 좀 복잡해요. y는 바로 안 나와. 일단 2의 y를 구해서 여기다 로그 취해서 y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를 먼저 구하는데 뭐 좀 치중해 보겠습니다. 자, x는 2분의 1에 2의 y 빼기 2의 y 분의 1입니다. 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2의 y를 y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y 마이너스 y분의 1 이거를 y라고 치환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이게 2의 x입니다. 옆으로 넘겨주면 우리가 y를 구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면 이거 분수로 되는 형태는 안 되기 때문에 y를 곱해서 y제곱 마이너스 1이 2의 x의 y 이렇게 표현되겠죠. 옆으로 넘기겠습니다. y제곱 마이너스 2의 x의 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됩니다. y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쓰셔야 돼요. y는 짝수 공식을 씁니다.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이 y 값이 보시면 지수기 때문에 0보다 항상 크니까 이 둘 중에 뭐만 되냐면 플러스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2의 y가 x 플러스 루트에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형태의 모습이 나올 거고, 여기다가 밑이 2인 로그를 양쪽에 이렇게 취해주면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루트에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형태로 역함수가 등장을 합니다. 조금은 복잡하긴 하지만 일단 구하는 방식이 xy를 바꿔놓고 y를 구해야 되는데 y를 당장 못 구하니까 여기 있는 2의 y를 치환해서 그 치환된 근을 구해가지고 다시 y를 구하는 그런 형태로 모양을 잡았습니다. 일단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식들, 그 다음에 이동에 관한 형태들을 좀 봤는데요. 함수의 그래프를 제대로 그리지 못하면 최대 최소나 방정식 부등식에 제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좀 많이 연습을 하셔서 몸에 배도록 좀 준비가 좀 필요하겠습니다.